클래스메이트의 윤희입니다. 예솔입니다. 네. 요즘 날이 진짜 좀 떠나고 싶은 날이지 않아요? 네, 오늘도 날씨 너무 좋은데요? 이제 뭔가 다음 주부터 슬렁슬렁 추워질 것 같은데 안 돼. 그래도 저희 다음 주에 여행 가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광저우에 갑니다. 네, 저희 중국에 갈 거라서 좀 설레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일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설렐 시간도 없어서 너무 슬프네요, 그게. 저는 중국 진짜 오랜만에 가서 네,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엄청 근데 들어보면 천지개벽을 하고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10년 전 중국을 제가 몰라서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8월에 항저우를 다녀왔을 때 네. 중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제일 놀란 건 사실 깨끗한 거. 거리가 진짜 깨끗했고 또 하나 들었던 썰이 진짜 현실처럼 보여서 놀랐던 건 그 중국 아저씨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아저씨 네, 패션이요? 중국 아저씨 패션이라고 어디서 누가 얘기해 줬는데 그게 그냥 별다른 게 아니고 배만 까고 다니는 아저씨들. 근데 의상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의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을 입고 네. 그게 그게 나시든 아니면 반팔이든 상관없고 그 너무 동그란 귀여워서. 배만 나오게 그러니까 크롭티인 거죠. 근데 그런 아저씨는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도시에 그런 아저씨 룩이 있으면 너무 언밸런스하지만 네, 가서 보고 오는 걸로. 그 광저우에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도 근데 올해 여행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죠? 네, 저는 올해 거의 약간 솔튜브. 솔튜브? 예솔 보틀. 곽튜브가 아니라 솔튜브. 예솔 보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네. 이제 시간이 생겼던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조금 마음의 여유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회사 다녀보면 알잖아요. 여행을 아무 때나 갈 수 없다는 걸.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시간이 있을 때 가야 된다는 걸 이제 다년간의 회사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나는 지금 시간이 있네? 그럼 가야지. 그래서 되게 기회가 닿는 대로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가서 저는 올해 그래서 2월에는 모로코를 갔다 왔고요. 모로코. 네, 그리고 4월에는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고 오. 그리고 5월 말 6월 초에 해서 대만 갔다 왔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중국을 가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자주 나갔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다녔고 그리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강원도는 어디 갔다 왔어요? 강원도 어디냐 속초. 네, 속초 갔다 왔고 강정, 속초. 네, 이쪽이구나. 그렇죠. 만석닭강정의 고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여 가요. 부여. 다음 주에 출국도 해야 되잖아요. 네, 바빠요. 부여 갔다 바로 올라와서 바로 광저우 오실 거예요? 네, 바로 가요. 대단하다. 네. 어쩐지 일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광저우를 출국을 하고 네. 이제 그다음 언니가 출국을 하기로 했는데 맞아요. 네. 부여를 찍고 오시는구나. 맞습니다. 아유, 네. 대단한. 네. 여행을 일단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데 제가 약간 또 여행 부정기가 좀 있었어요. 부정기요? 네. 코로나 때 여행을 이제 못 갔잖아요. 제가 이제 그쵸.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포르투갈을 한 2주 갔다 오고 2019년에? 네네네. 직전이구나. 맞아. 네. 완전 거의 문 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3년을 이제 못 나갔다가 그리고 그때 여행을 한 3년 안 갔는데도 3년을 못 갔죠. 못 맞아. 갔죠. 예. 근데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여행 안 좋아하나 보다. 생각보다 막 되게 못 견뎌서 저는 제가 그런 코로나가 풀리면 일본은 나갈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근데 아무렇지도 않네? 근데 그때도 꾸역꾸역 간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안 가다가 작년 3월에 친구랑 삿포로를 가면서 작년 2024년? 네, 그래서 다시 시동이 걸리고 그때부터 이제 또 미친 듯이 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행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였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걸 있어요. 안 좋아하고 그런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인데 그들에겐 피로. 굉장히 피로하고 위험하고 낯선 환경이어서 적응기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구나를 좀 알면서 충격을 먹었었는데 오늘 맞아요. 어쨌건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각자마다 좀 떠나는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언니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신문물을 접하러 갔던 것 같아요. 신문물? 예. 저는 해외여행을 대학교 가서 처음 가 봤거든요. 그게 어. 중국이었어요. 예. 그게 중국 중국이었고 어디로 갔었어요 그때는? 베이징이랑 상해 갔어요. 아 북경 상해. 뭔가 북경상해면 좀 머네요? 거리감이 비행기 타고. 있는 곳이네. 맞아요. 예예. 근데 그게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네. 자유여행으로? 혼자 갔어요. 어어어. 북경에 이제 어학연수하고 있는 친구가 응. 있었고 응.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음. 상해를 혼자 갔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외여행을 혼자 간 거예요, 겁도 음. 없이. 음. 근데 그때 막 상해에서 길 잃어버리고 막 울고 뭐 좀 음. 되게 그래서 무서웠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어. 근데 그때는 약간 멋모르고 간 것 같고 음음. 그리고 제가 그때 여행을 좋아했던 건 그런 신문물을 접하는 거라고 말한 것처럼 음. 저는 뭐 브랜드나 이런 거 늘 관심 많았고 그리고 음. 대학교 때 뮤지컬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런던 뭐 음음. 뉴욕 이런 데 가서 뮤지컬 보고 뭐 음음. 이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제품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로켓 직구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음음음. 그런 직구 문화나 이런 게 발달을 많이 안 해서 음. 그때는 정말 한국에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거 먼저 보고 오면 음. 되게 내가 똑똑해진 것 같고 좀 어. 그런 이유로 많이 갔던 것 같고 음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늘 앞에서도 얘기 많이 드렸지만 저는 약간 이 현실에서 도망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생각의 고리를 끊고. 예예. 근데 여행이 좀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음. 힘들게 일하다가 음음. 이제 소중한 휴가를 얻어서 음. 그래서 저는 휴가도 아껴 놨다가 몰아서 확 썼거든요. 예예. 그래서 어. 고렇게 뭐 좀 놀러를 갔던 것 같아요. 어. 윤희는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여행은 목적성이 있지 않으면 잘 안 가는 편이긴 해요. 여행 자체를 음. 좋아하긴 하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목적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걸 꼭 봐야 한다 약간 예. 보고 이런 싶은 게 있을 때 많이 네 가고 네. 그냥 해외여행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은 사실 嗯，20대 때 대학생 때는 좀 그랬던 것 네 같은데 네. 사회생활 이후로는 뭔가 보러 가고 싶다가 있으면 음. 무조건 그냥 비행기 끊고 가고 막 그랬었던 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떠나본 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회생활 이후로는 진짜 한 번 정도였던 것 같고 음. 다른 건 다 '아 이걸 보러 가야지. 음. 이거 재밌겠다. 이거 보러 음. 가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음. 같은데 결국 여행에서 떠나는 이유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가는 이유 자체가 좀 '새로운 걸 보고 싶다.'라는 거 예 그쵸. 그런 맥락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행 자체가 그 해외에 딱 도착하면 그 공기가 아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면 확실히 좀 현실에서 벗어난 아 느낌 맞아요. 하면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은 음. 있어서 약간 언니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여행을 떠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안 되게 흥미를 잃었었던 때를 돌이켜 보면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갔던 나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1 세계 1 세계 어. 국가들을 위주로 가니까 제1 세계면 이제 뭐 미국이나 그쵸, 유럽 이런 그쵸. 국가 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을 때는 뭐 미국의 어떤 문화적인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되게 다르지만. 아. 예. 그래서 어어. 가는 나라들이 비슷하고 뭐 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네. 물론 제가 너무 좁은 식견으로 생각한 거지만 예예. 그래서 고때 약간 흥미를 좀 잃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 이번에 모로코를 가면서 음. '와우. 음. 내가 아는 세계가 굉장히 좁았구나.'라고 하고 음. 다시 좀 재미를 붙인 음.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국적인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풍경. 예예. 음. 저는 그 목적성을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샌프란시스코도 3 번을 갔는데 음. 3 번의 목적이 다 달라 가지고 음.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느낀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샌프란 간 거는 진짜 동생이 거기 있어서 놀러 네. 간 네. 거였고 2017 년인가 8 년에 갔을 때는 음. 거기 와이어드라고 하는 그 잡지 잡지. 예 IT 네. 네. 잡지가 25 주년 맞이했다고 엄청 큰 행사를 해서 그걸 보러 갔어요. 음. 100 몇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도쿄도 한 지금 3 번을 갔는데 네. 3번 다 제가 간 목적이 다 달라서 어. 방문한 지역들이 다 다른 도쿄 거예요. 안에서. 예. 네네. 그리고 최근에 간 거는 그게 작년 5 월이었는데 네. 거기서도 스시라고 하는 이름의 도쿄시에서 하는 또 어. 행사, 스타트업 행사가 있었고 스타트업 행사 이름이 스시예요? 예. 그게 어. 이제 이름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Sustainability Urban 해 가지고 그 아. 줄임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 보러 가고 뉴욕도 2 번을 갔는데 한 번은 그냥 놀러 가고 한 번은 음.
NFT 관련한 어떤 이벤트 행사에서 음. 출장 겸 또 같이 붙여 가고 이러니까 저는 좀 약간 겹친다의 개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군요. 예. 그러니까 오. '뭘 보러 간다.'라는 목적성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기가 좀 미안한 게 음. 스케줄이 진짜 빡세요.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그쵸. 보니까 그 시기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반드시 봐야 되는 예. 그런 좀 타이트한 스케줄을 좀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 예. 누구랑 같이 가는 걸 선호하세요? 안 선호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호, 비선호? 음. 그러니까 확실히 쪼끔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네. 비선호였는데 어. 지금은 '맞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해도 참 좋겠다.' 음.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 싶은 스케줄을 양보를 잘 하지는 못해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뭐 기왕이면 각자 스케줄이 있고 밥 음. 먹을 때 만날 수 있고 약간 음. '이런 파트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좋죠. 그런 네. 사람 귀하죠. 귀하죠. 예예예. 굉장히 귀하죠. 귀하고 예. 그리고 어디 또 낯선 곳에 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예. 뭐 저도 예. 그런데 저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저도 막 첫 해외여행을 약간 혼자 가고 이럴 정도로 음. 저도 막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 편은 아니에요, 여행 가서. 음. 근데 이제 쪼금 무섭고 낯서니까 '갔을 음. 때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어. 들면 뭐 LA에 사는 친구가 있을 때 LA 찍고 음. 뭐 어디 포틀랜드도 가 보고 약간 음음. 고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모든 일정을 맞아. 같이 하지는 않아도 근데 현지에 좀 네. 지인이 있으면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쵸. 현지에 있는 친구는 자기 삶이 있어서 맞아, 바쁘니까 맞아, 맞아. 매번 같이 하진 못하지만 음. 밥 먹을 때 정도라든지 가끔 어디 같이 놀러 갈 수 있고 그럼 그리고 진짜 좋긴 해요. 오히려 내가 혼자 알아서 잘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 주잖아요, 자기가 부담이 맞아, 없으니까. 맞아, 네. 맞아. 그게 좋긴 해요. 음. 맞아. 현지에 좀 지인이 있는 것. 음. 동생이 샌프란에 있어서 이번 6 월에 샌프란을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음. 좋았어요. 동생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하시고 네. 동생 차를 빌려 타야 돼서 아 네. 동생 아침에 데려다 주고 내가 그 예예. 차 몰고 좀 왔다 갔다 어. 하고 아 차까지 있으면 진짜 좋다. 그쵸. 그쵸. 예 미국에서. 예. 걔 동생은 차 없으면 생활을 못 하니까 음. 그런 게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언니는 좀 약간 파트너로서 좀 선호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파트너. 언니는 혼자 뭐 거기 지인이 있다면 음.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혼자 아니면 같이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음. 거의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 음. 다녔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뭐를 꼭 봐야 한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약간 일상생활은 루틴과 계획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음음. 저는 여행은 진짜 계획 잘 안 세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 여기 좀 궁금하다. 음. 내가 진짜 꼭 가 보고 싶었던 브랜드 샵이 있다.' 뭐 음. 그렇게 몇 개만 그냥 찍어 놓고 음음. 나머지는 그냥 되게 무계획적으로 다니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아. 오히려 너무 무계획이니까 음. 아니면 저 말고 되게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음음. 따라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 나는 잘 모르니까 오히려 음음. 그래서 그럴 때는 온전히 제 몸과 영혼을 맡기고 음. 가자는 대로 다 가고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이 분명히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도 저는 다 만족하고 다 어. 좋아해서 친구들이 저한테 "아 데리고 다닐 맛이 난다." 어. 뭘 먹으러 가자고 하면 다 맛있게 먹고 어. 어디 가면 다 좋아하니까 어어. 데리고 다닐 맛이 난다. 라고. 광저우에서 그럼 제가 좀 밀어붙여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제가 못 따라다닐 것 같은데. 아니요. 식당 같은 것들. 식당은 저는 예. 얼마든지 해. 그래서 아니 어쨌건 뭐 저희가 가는 여행은 예. 뭔가 박람회를 보러 가는 그쵸, 건데 그쵸. 네. 거기서는 뭐 정해져 있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 뭐 요런 거에서 좀 의견을 드리면 왠지 언니가 잘 받아줄 것 예. 같다는 저 기대가 잘 있네요. 그리고 저는 근데 막 많이 이동하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짐을 막 음. 쌌다 풀었다 는 거 되게 싫어 숙소 가지고 이동하는 거? 예예. 숙소 웬만하면 저는 아예 안 바꾸거나 예 아. 그냥 한 곳에서 어. 끝까지 약간 '차라리 내가 더 걷겠다.' 음. 그래서 숙소 잘 안 바꾸고 제가 웃은 이유가 예. 제가 좀 찔렸어요. 왜요? 저는 작년 도쿄 여행 때 예. 그 경험해 보고 싶은 호텔이 2 개가 있어서 어. 호텔을 3번 이동했거든요. 그쵸. 아니 근데 또 나도 만약에 뭐 "에이스 도쿄 가볼래?" 뭐 이러면 음. "아 그쵸." 뭐 그런 데서 하룻밤 자고 이런 음. 거는 괜찮은데 음. 너무 많이 바꾸는 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네. 또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뭐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게 패키지를 처음 가 봤거든요. 아. 처음은 아니다. 음. 어릴 때 일본 일주 여행을 패키지로 한번 갔었어요. 음. 근데 이번에 모로코를 패키지로 갔는데 음. 전 진짜 만족스러웠거든요. 음. 이게 보통 이게 자유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 젊은 분들은. 음. 그리고 패키지는 뭔가 이런 억압받는 느낌인데 저는 이제 계획도 짜기 싫고 뭐 티켓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싫고 다 귀찮으니까 패키지로 가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너무 편해. 그리고 어. 밥도 먹여 줘, 잠도 재워 줘, 다 버스 태워서 움직여 줘. 저는 그래서 '아 나는 패키지로 그냥 다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패키지가 주는 편리함이 있긴 있어요. 저는 사실 패키지를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거 빼고는 어. 패키지를 한 번도 안 네 했다가 네. 이번에 그러니까 항저우 갈 때 네. 그거는 이제 좀 비즈니스 트립이기도 하고 가이드가 있고 음. 이랬어 가지고 패키지를 진짜 처음이죠. 네. 사실 수학여행이야 그냥 선생님이 해 아 줬던 그죠, 거니까. 그죠. 그걸로 처음 여행을 했는데 장점은 확실히 있었어요. 교통 있고. 그쵸. 근데 그게 한 3 일째 되니까 음. 쪼끔 궁금한 것들을 내가 해결을 못 하는 것들이 음.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서 저 가게도 가보고 음. 싶은데 자꾸 타라는 거예요, 버스에.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이 쪼끔 불편하다여 가지고 음. 그래서 이번에 광저우 간 것도 패키지가 있었음에도 맞아. 불구하고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로 가고 이 앞에 그러니까 그 박람회를 보는 일정 앞에 좀 더 붙인 게 네. 그때 좀 돌아보고 싶고 저는 그 현지에서 제가 그 맨땅에 헤딩하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통하는 예전에 불가리아 갔다가 예. 그 샌드위치 하나 시키는데 예. 거기 그 오너 아저씨랑 막 돼지를 먹고 싶냐 소를 먹고 싶냐를 위해서 막 동물 흉내 내면서 막 대화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걸 너무 재밌어하고 와 나 좋아해서 진짜 반대다. 그러니까 그러고 저는 사실 막 번역기 두드려가면서 쓰면서 말 안 통하는데 막 뒤에 줄 서 있어도 눈치 안 보고 막 이러고 하는 거 되게 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랑 반대다. 그래서 약간 패키지가 아직까지 쪼끔 선호하는 유형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아프리카라서 패키지로 갔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완전 그치, 너무 지식이 그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낯선 내가 곳이어서. 예예 뭐 '독일 이런 데 간다.' 하면 뭐 '굳이?' 약간 음. 이랬을 텐데 아프리카 너무 낯설고 아예 경험도 없고 맞아, 그리고 맞아. 안전이나 이런 것도 좀 걱정되니까 '아 음. 그럼 이를 맘 편하게 그냥 가자.' 해서 음음. 패키지로 갔는데 저는 괜찮았다. 음. 예예. 그게 패키지가 아예 처음 가는데 내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 패키지에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그리고 정도의 유연성은 이제 맞아요. 생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예. 좀 되게 여행지로 많이 가지 않는 정보가 많이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근데 맞아. 그런 데 패키지가 있는 거는 가 볼 만한 것 같아요. 네네. 그 가이드가 또 좀 괜찮으신 분이면은 더 자유 시간 또 줄 때 네. 꿀팁 얻어 가지고 혼자 예. 갔다 오고 이래도 그리고 되니까. 제가 갔던 패키지는 진짜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거의 저희 부모님 또래 어르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막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음. 정도로 제가 되게 어린 편이었고 음음. 근데 저는 가서 이제 그 가이드 담당자분이 되게 이제 어린 음. 친구였어서 음음. 저는 가서 이제 친해지고 그리고 모로코가 원래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쵸, 그쵸.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술을 원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못 음. 먹는데 이제 거기 내가 "진짜 안 되냐?" 음. 가이드한테 물어봐서 그 담당자 이제 분이 "까르푸 이런 데 가면 먹을 수도 있다. 아니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분이랑 휴식 시간에 둘이 까르푸 가서 맥주 한 잔씩 사 가지고 호텔에서 둘이 호텔에서 까먹고 그래서 되게 나름 그 안에서도 그 소소한 재미들을 찾아서 다니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입생로랑 정원이 있어요. 마조렐 정원이 있는데 미리 티켓팅이나 이런 거 안 하면 줄을 진짜 많이 서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제가 엄청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한국에서 티켓팅을 해서 이렇게 갔겠지만 그때 이제 그룹 투어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여행사에서 단체로 끊어 놔서 저희는 줄 안 서고 그냥 바로 입장했거든요. 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예. 그건 있어요. 그쵸. 맞아. 예. 이게 저는 이게 평상시를 피로 지내서 여행 갈 때 그러니까 그 대학생 때 저 이제 교환학생 네. 가서 유럽 여행하고 이럴 때 네. 그게 계획적이지 못하니까 계속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줄 줄을 서는 서야 거? 그쵸, 된다든지 그쵸. 아니면 보고 싶은데 매진이 음. 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막 예약이나 이런 검색을 제대로 안 해 가면 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걸 깨닫고 음. 되게 여행은 되게 목적성이 더 날카로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한 거에 대한 좌절감이 되게 컸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일상을 그렇게 사니까 여행 가서는 '내가 이렇게 뭔가 매이지 말자. 그리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못 보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날 뭐 어디 천문대 안 하는 날이야? 할 수 없지 뭐. 약간 음. '그럼 내일 다시 오자.' 약간 저는 오히려
여행 가면 이런 거가 엄청 풀어지는 스타일? 어. 그래서 먹는 것도 막 어디 맛집이라면 꼭 거기 안 가도 돼요. 전 그냥 그 옆집 가도 되고 어. 그런 거는 되게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 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예. 저는 하여튼 뭔가 여행 가면 이거는 반드시 하고 오고 싶어는 다 달성을 해야만 음. 돈 쓴 거에 대한 보람이 엄청 있게 그럴 느껴져요. 수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어떤 브랜드나 제가 그런 거를 음. 저는 시각적인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시각적으로 어떤 게 만족이 되면 음. 그런 것들이 좀 다 퉁쳐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하나만 보게 된다. 네네네네. 근데 뭐 저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목적성도 있는데 아예 목적성이 없다라고 설정하고 가면 또 그냥 휴양지 같은 데 가는 것도 꽤 괜찮은 것 음. 같아요. 예. 그쵸. 예전에 친구하고 놀러 갈 때 그때는 이제 국내 네. 여행이었거든요. 그 해남 가서 "우리 이번에 계획 아무것도 세우지 말아 보자. 그냥 편하게 쉬다 오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음. 스케줄도 고민하지 말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도 얘기하지 말자." 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지내니까 괜찮던데요. 예. 그래서 저는 친구랑 방콕 갔을 때 음. 진짜 계획 아무것도 안 세우고 저 방콕 2번 갔거든요. 음음. 근데 왕궁 야시장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아예 음음. 남들 다 가는 데 가지도 않고 아. 조식, 수영장, 마사지, 조식 그러니까 점심 수영장 마사지 어어어. 그냥 약간 그렇게 막 보내다 오고 근데도 예예. 뭐 그냥 뭐 쇼핑하다 오고 음. 그래서 여행할 때는 확실히 저는 좀 풀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음. 예. 그 일정은 몇 박이었어요? 4 박 5 일? 4박 5 일? 그러다가 "우리 뭐 쇼핑 갈래?" 음. 그러면 이제 뭐 시안 파라곤 이런 데 가서 한번 쓱 보고 다시 오는 음. 길에 또 마사지 받고 그래서 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막 이 얘기 예. 들으니까 제가 해남에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르게 좀 생각이 확 돼. 왜요? 그게 한 2박 정도여서 가능했을 것 같다는 전 4 생각이 박 들어요. 5 일을 그렇게 살다 왔어요. 어 예. 약간 2 박에서 3 박 4 박? 4 박까지 그러기엔 쪼끔 하고 싶은 게 생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약간 예. 돈 아깝다는 생각이 그런 거에선 또 돈 아깝다는 생각이 잘 안 드나 봐요. 그치. 그쵸. 그러면 언니는 언니가 했던 여행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던 여행이 있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는 이제 제가 모로코 연부를 외고 다니는데 음. 모로코는 이제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음. 저는 포르투갈이 진짜 좋았어요. 모로코 음. 전으로 따지자면 음음. 그때 저희 음. 엄마가 순례자길을 걸으시고 음음. 30 일인가 40 일을 걷고 음. 저는 포르투로 바로 날아가고 음. 엄마랑 이제 포르투에서 만난 거죠. 음. 포르투에서 만나서 이제 파티마, 리스본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음음. 그때 이제 그 남유럽이죠. 음. 포르투갈 뭐 남서유럽 하여튼 그 음. 동네를 처음 가 봤어요. 제가 스페인을 또 안 가 봤거든요. 음음. 스페인을 안 가 보고 보통 스페인 가면 포르투갈 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음. 저는 스페인 안 가고 그냥 포르투갈로 바로 그냥 날랐는데 음. 그래서 이제 유럽인데 너무 문화적으로도 새롭고 그리고 음음. 음식이 진짜 맛있거든요. 음. 음식이 너무 해산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맛있고 음음. 와인도 너무 맛있고 음. 그러고 물가도 싸고 음음. 그래서 사람들 친절하고 그래서 음. 저는 항상 '포르투갈 너무 좋다. 음. 유럽 갈 거면 포르투갈 가라.' 이런 걸 음음. 늘 이제 노래를 좀 부르고 다녔고 음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로코를 쪼끔만 덧붙이자면 음. 모로코는 제가 너무 새로운 시각적 도파민이었던 거예요. 음. 그동안 못 봤던 풍경들을 보고 음. 그리고 진짜 하늘도 다른 것 같고 뭐 음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양식, 디자인 네네. 양식 같은 양식도 것들.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뭔가 유물이나 유적지의 사이즈가 이게 음. 넘사벽이니까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음. '와 너무 새로워.' 못 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인제 이슬람이나 이제 아프리카 이런 쪽의 그런 유적지를 보면서 음. 너무 새로운 짜릿함을 느껴서 음음. 그리고 뭔가 그런 사막 같은 거를 체험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사막이 진짜 그 광활한 저 원래 자연 보러 안 가거든요. 음. 저도 도시에서 막 이런저런 제품, 브랜드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모로코는 땅도 워낙 넓고 뭐 사막은 음. 사막대로 산맥은 산맥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막 그랬는데 음. 진짜 압도적인 자연을 보니까 음. 와 이 깨갱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음음. 그동안 내가 봤던 자연은 음음. 애매한 자연이었구나. 음음. 그래서 압도적인 자연을 보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런 자연을 보러 다니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음. 예 모로코와 최고의 여행을 고르려니까 두 개네. 모로코랑 음. 포르투갈 좋았어요. 네네. 음. 요니는 어땠어요?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도 자연에 압도당한 경험이 제일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을 1년 동안 있으면서 유럽 여행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북극에서 노스 아르틱 코스 뭐 트래블 그런 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핀란드에 가 가지고 네. 핀란드에서 그 산타 마을 있는 곳 거기가 이름을 이제 까먹었네. 거기에서 좀 넘어가면 음.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야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 소위 북극 지역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인제 그 오로라를 봤는데 네. 그때 가이드가 말하기를 자기도 그 가이드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오로라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음. 그때 오로라를 봤는데 저는 뭐 오로라가 평소에 어땠는지 모르고 처음 네. 네. 봤는데 이게 그 광활한 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늘 전체가 음. 바뀌는데 그 오로라가 그냥 색깔이 시시각각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막 음.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막 이러면서 바뀌면서 음. 그게 계속됐거든요, 오랜 음. 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영하 40 도였고 어. 체감 온도가 40 네. 도였고 실제로 마이너스 17도 이랬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발가락이 얼어 가지고 이제 막 핀란드식 사우나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오로라 보는 순간에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면 오로라가 터지면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니까 그게 좀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로라를 보고 저희가 그다음 코스가 네. 그 그 지구상 최북단에 있는 마을을 갔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북쪽에 있어서 그 2차 세계 대전 때 폭탄이 날아오지도 않았대요. 그 지역을 가는 길이 있었는데 네. 그 길이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하고 만나는 지어점이 있는데 음. 그게 되게 북극에 가까이 있어요. 네. 그 거기를 버스 타고 지나갔는데 그때 그 협곡 같은 눈밖에 없는 협곡 내가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나 보던 그런 곳을 버스 타고 음. 지나가는데 여기는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싶은 음.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렇게 추운 날 사람들이 다 그 미네랄이 가득한 바다에 뛰어든다고 다 수영복 말고 영하 뛰어들었거든요. 17 도예요? 예. 그러니까 와. 영하 거긴 오. 더 낮았어요. 영하 한 20 몇 너무 도였던. 추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바다에 그렇게 뛰어드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은 늘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다 음. 수영을 한대요. 오히려 추운데 그거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하면 건강에 좋다가 있어 가지고 근데 그랬던 경험들이 사실 약간 뭐랄까요? 2번 하려면 진짜 '큰 마음을 먹어야겠다.'일 음. 정도로 그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교환학생 간 김에 한 게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언젠가 하려면 내가 돈 벌고 시간도 넉넉할 때 할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유롭게.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여행인 것 같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거 사실 그 여행에서 또 기분 좋은 것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큰 우주에 나는 음. 코딱지만도 아 못한 그쵸. 그쵸, 존재구나.'라는 그쵸. 압도당하는 느낌이 맞아요. 있으면 예. 그게 되게 잊혀지지 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자연으로부터 느끼게 했던 그런 경험이어 가지고 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를 들면 파리에 가면 그 봉막시 백화점에 아침에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와요. 백화점만 하루 종일 보거든요. 압도당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원래 이제 예. 그런 여행을 좋아했었어요. 거기 아아아아. 가면 음.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물건, 음음. 새로운 브랜드들 모르는 예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음음음. 그래서 진짜 어디 도쿄도 신주쿠 뉴음원 가면 음. 아침 10 시에 들어가서 음. 6 시에 나와요. 음. 근데 그런 것들로 항상 여행을 하다가 음. 이번에 그 모로코 가서 그런 대자연을 보고 음. 약간 전 사실 오로라 보러 가는 사람 이해 못 했거든요. 어. '오로라 왜 봐?' 아니 뭐 어. 당연히 좋죠. 근데 음. 제 기준에서는 음. '그냥 하늘 잠깐 초록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음. 모르니까 그랬는데 저는 근데 인제는 누가 가자고 하면 음. 아니면 인제 제가 의외로 뭐 자발적으로 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음. 변하네. 사람이 음음. 겪으면서 음음. 경험하면서 좀 변하는 것들이 있네.' 약간 음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특이 현상을 보러 가는 거는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오로라를 보면서 뭐랄까 오지 탐험하고 이런 사람들 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 이해하긴 했어요. 음. 그 자연에 압도당한 느낌은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잠깐 탈린 에스토니아의 탈린을 음. 간다고 배를 타고 간 적이 네. 있었는데 그 배를 탈 때 밤에 한번 나가 보고 음. 싶어서 그냥 큰 배였거든요. 네. 유람선 나갔는데
그게 바다인지 하늘인지도 모르겠고 음. 새카매 가지고 음. 그랬는데 바다 소리는 철컥철컥 나고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그 공포가 공포. 이게 그냥 내가 예. 조금 무섭다 느꼈던 감정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자연에 압도당한다.'라는 것들은 이런 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경험이 되게 오래 남고 음. 또 그때는 무서웠는데 그 경험이 꽤 괜찮게 남아 있어요. 저도 음. 그 모로코에 가면 되게 아마 사하라 사막 서쪽인가 그럴 거예요. 예. 서사하라 사막인 것 서쪽이겠네. 같은데 예예. 사실 제가 갔던 사막도 되게 작은 규모의 사막이라고 했어요. 음. 근데도 진짜 그 압도당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약간 이 인간의 얼마나 미물이고 이 얼마나 많은 풍화를 통해서 이 모래가 쌓여서 저런 사막의 실루엣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일출을 보러 그러니까 일몰도 보고 일출도 봐요. 근데 이제 낙타를 타고 일몰에 이제 낙타를 타고 내려오면서 '참 인간 뭘까? 내가'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때였으니까 '참 이 속세의 그것들이 되게 무상하다. 정말 무용하다.' 약간 이런 걸 느끼면서 되게 그런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역사책 본다 그랬잖아요, 속이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자꾸 느끼고 싶은가 봐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되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라는 감각을 자꾸 느끼려고 역사책을 왜냐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진짜 모래밖에 없잖아요. 햇살과 모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나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진짜 저 멀리서 보면 점 하나인데 그래서 우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대자연이 주는 그런 압도적인 느낌? 압도되는 느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뭐 보러 대자연 보러 가자고 하면 '또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네요. 어쨌건 우리 그러면 최고의 여행 같은 경우는 결국 자연의 어떤 압도적인 걸 느낀 거가 되겠네요. 그쵸? 뭔가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은 느낌이네. 그쵸. 네. 네. 그러네요. 네. 둘의 특징인가? 다른 분들도 어떤 게 최고의 여행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쯤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최고의 여행의 기준이 나름 쪼끔씩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언니는 뭐 최악도 있어요? 여행한 것 중에?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최악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4 월에 카자흐스탄 갔다 왔는데 카자흐스탄은 좀 제가 계절이 애매할 때 가서 약간 심심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봄도 아니고 너무 겨울도 아니고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되게 애매한 시기에 가 가지고 이 뭐 자연을 보기도 애매하고 막 이러면 되게 푸릇푸릇한 것도 아니고 눈은 노을락말락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또 동유럽 동유럽 그런 중앙아시아 쪽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나 봐요. 제가 그 모로코를 갔다 오고 그런 신문물, 새로운 것, 나에게 신문물, 새로운 볼거리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되게 크게 하고 갔는데 오히려 카자흐스탄이 저는 약간 '아 구소련의 향기가 듬뿍 담겼으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되게 뭐 대우차 이런 거 많고 이제 한국의 되게 옛날 모습 같았어요. 대우차. 네네네네. 대우. 대우. 어. 대우차 막 되게 많고 음. 그래서 생각보다 막 볼 게 아주 많지는 않아서 약간 심심했다. 그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카자흐스탄 어디 호수 갔는데 네. 키르기즈스탄에서 넘어온 한국인 청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네네네. 예예.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카자흐스탄 원래 이렇게 심심하냐."고 저한테 음. 그랬어요. 저도 어제 와서 잘 아. 모르겠는데요. 그 근데 사람들도 좀 심심하게 느낀 예. 거예요? 키르기즈스탄이나 이런 데는 엄청 되게 도파민 터지는 동네였는데 카자흐스탄 오니까 좀 심심하다고 해서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 연희는요? 저는 사실 최악의 여행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했던 적 이러한 기억이 있는 여행이 모르겠어요. 이미 기억 속에서 그럴 수 있죠, 사라졌는지 그럴 수 예. 있죠. 그 기억은 명확하지 않고 같이 간 친구랑 싸운 적도 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예. 먼저 돌아오고 그 친구가 나중에 돌아오고 이런 적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여행도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 친구랑 화해도 했고 예예예.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여행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과 저도 이게 최악의 여행이라고 써 놓긴 했는데 최악과 여행이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그 두 단어를 병렬 배치하는 것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어
언니는 앞으로 사람들이 좀 여행을 갈 것 같다 생각을 하세요? 여행 이런 거에 있어서? 음. 저는 이제 제가 전에 일했던 음. 브랜드가 이제 음. 여행용품과 관련된 브랜드였어서 그때 이제 시장 조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저희 결론은 "여행 수요는 줄지 않는다."였어요. 그리고 음. 실제로도 매출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별로 뭐 차이가 음. 없었고 음음.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풀린 직후에 음. 엄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하면서 좀 음. 특수를 누렸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여행 플랫폼 다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음. 사람들이 여행은 간대요. 그러니까 요새 사실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음. 그래도 뭐 매출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음. 뭐 되게 견고하다. 그런 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음. 사람들이 그런 희소한 경험 음. 이런 거에 되게 가중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게 모든 것들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음음. 사실 그런 거 안에서 좀 나만의 경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행이잖아요. 음음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줄여도 음음. 오히려 막 되게 어르신들 보기에는 '아니 뭐 여행 갈 돈 있으면 뭐라도 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를 그렇게 줄이진 않을 것 같아요. 더 가면 더 가지 음. 줄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요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뭐 '니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미디어로 새로운 세상들은 계속 비춰줄 네. 거고 콘텐츠는 계속 나올 거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 인바운드 여행자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았던 적이 음. 없고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컨설팅을 해 드리면서 사실 국내 인바운드 여행객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진짜로 10대 20 대들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는 이런 문화를 음. 소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그냥 이런 걸 봤을 적에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보게 되면 그 여행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음. 욕구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행에 대한 니즈는 계속 생겨날 음. 건데 저는 생각보다 최근에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코로나라는 것도 사실 처음으로 우리가 팬데믹으로 물리적으로 못 가는 강제성을 경험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전쟁이라든지 불안정이 예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물리적으로 못 가게 되는 것도 있고 저희 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도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그쵸. 같던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변수들이 많아진다. 네.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제가 올해 좀 진짜 재밌게 본 뉴스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사실 그러니까 관광으로 사실 먹고 사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오버 투어리즘 반대한다고 하면서 음. 현지인을 물총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음. 담벼락에다가 뭐 "관광객 아웃." 막 이런 거 써 놓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 사실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어도 음. 가기가 좀 꺼려지는 사람들이 좀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선뜻 예 그쵸. 좀 꺼려지는 그러니까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안을 찾을 거고 맞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관광 강국이었던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 자꾸 이런 보수적인 맞아. 조짐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관광국에 대한 어떤 뭔가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들이 바뀔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음.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음. 이게 그냥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소위 모험이라고 하는 거고 그쵸.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사실 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위험성이 쪼끔 커져 보인다라고 하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가 좀 있어요. 그 네. 저는 약간 이제 저도 전부를 본 건 아니지만 요새 이렇게 미국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뉴스 음음. 인제 매체로 전해지는 미국을 보면 음음. '괜찮은 거야? 가면 막 못 오는 거 아니야?' 막 음. 이제 당연히 저한테는 그런 영향이 별로 없겠지만 음음. 되게 옛날에는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네. 요새는 여러 가지들이 되게 음. '가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나?' 이런 음.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약간 해 음.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수요는 늘 존재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해야 될 변수로서 선택권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뭐 고 정도의 생각은 해 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혹시 뭐 언니는 또 앞으로 뭐 여행을 더 가고 싶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남미 되게 가 보고 싶었어요. 남미? 남미 뭐 음. 멕시코 뭐 음음. 쿠바 이런 데 가 보고 싶었는데
이게 비행기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오래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시간 걸리죠? 한 제가 20시간 어제 걸려요? 찾아보니까 쿠바 하바나를 거의 20 몇 시간이더라고요. 아마 근데 음. 직항이 없을걸요? 음, 예, 아마 환승을 해야 될 텐데 음, 그걸 보고 아, 못 갈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모로코 갔을 때 그 여행사분하고 얘기할 때 음, 남미가 사람들이 되게 그 남미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음, 막상 음,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음, 의외로 그거에 되게 질려서 그렇게 여행이 즐겁지 않은 분들도 꽤 된대요. 그래서 진짜 안 맞는 분들은 갔다가 그냥 바로 오시기도 하고 아, 그 그래요? 여행 가는 거에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20시간을 비행기 타본 적은 없는데. 그쵸.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남미가 약간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동유럽 이런 쪽에 많이 안 가보니까 그 동유럽과 그런 구소련의 향기. 제가 왜 구소련이라고 자꾸 말하냐면 예전에 베를린을 갔을 때 베를린이 이제 동독 서독 이렇게 나눠져 있을 맞아요, 흔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동베를린 쪽에 갔을 때 그런 아, 있어요. 문화적인 예, 걸 예.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비주얼이.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공산 국가를 공산 이런 걸 가려고 하네요. 아까 쿠바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되게 좀 새로운 시각적인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그 라트비아 이제 하얼빈 촬영한 데인데 거기가 좀 그런 것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뭐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 이런 데도 좀 가보고 싶고 네, 좀 그런 쪽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그 차마고도 그 차 옛날에 운반했던 길 있잖아요. 예. 근데 실크로드 이런 거예요? 뭐 아니, 그런 연결. 건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중국이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거가 많이 지워지고 있대요. 그런 흔적들이. 네. 그래서 너무 다 지워지기 전에 좀 빨리 가보고 싶은데 뭐 그리고 홍콩도 한번 가보고 싶고 미국은 시카고에 한번 가보고 싶고 네, 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런 새로운 것을 보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도 좋지만 쇼핑은 이제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옛날만큼 막 그렇게 기대감이 막 엄청 생기는 것 같진 않고 물론 또 예쁜 게 너무 많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여행사 직원분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여행사 직원 픽 제일 좋은데 어디냐 나만 알려줘라 막 그랬는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란이 그렇게 좋대요. 이란. 네, 이란이 뭔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핵이나 이제 약간 반대 세력 이런 걸로 보이긴 하는데 뭐 그게 아닌 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제 보여지는 관점이 좀 그런 거긴 한데 이란 여행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이란 가면 거기 사람 옛날에 거의 막 대장금 이런 거 시청률 터지고 아마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거의 이영애가 거의 뭐 영웅 같은 맞아요. 뭐 중동에서 대장금이 엄청 핫했다고 그쵸.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을 가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약간 경험할 것도 많고 이란이 너무너무 좋은 여행지라고 추천을 받았고 근데 단점은 이란을 갔다 오면 미국을 못 간다. 그게 가장 큰 맞네, 맞네. 단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저런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기회가 되면 네. 또 여행을 다시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사람이 산뜻해질 것 같아요. 네, 윤희는 또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사실 저도 아직 못 가본 데가 더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사실 말해야 될지 사실 이런 거 하면 감도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일단 아프리카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그 나이로비 국립공원 같은 데를 가보고 싶고 남아공 쪽을 좀 가보고 싶어요. 남아공도 그렇게 예. 좋대요. 그래서 남아공은 특히 그 와인 투어도 남아공에서 해보고 너무 싶고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야생 국립공원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 단어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어렸을 적에 진짜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에이스 벤츄라가 나 있었어요. 알아요. 에이스 벤츄라 1, 2를 다 열심히 챙겨보고 몇 번을 돌려봤는데 에이스 벤츄라 2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유머 코드 맞으신 분은 재밌게 웃으실 수 있었을 네. 건데 짐 캐리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나이로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배경으로 국립공원에서 이제 탐정이잖아요, 에이스 벤츄라가.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아마 동물 밀수하는 범인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 네. 이거를 관찰한다고 무슨 코뿔소 로봇 같은 거에 들어가서 기어 벌써 웃겨. 나오는데 예, 뭐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코뿔소가
드디어 애를 낳는 줄 알고 벌써 하는 막 웃겨. 그런 그런 씬이 있었는데 네. 그냥 그 씬을 보면서 그냥 그런 국립공원에 가서 동물이 실제로 사는 거잖아요. 네, 걔네들은 동물원에 gat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되게 재밌겠다 했던 인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한번 봐보고 싶다. 기린도 그렇고 네. 코뿔소도 그렇고 그런 육식 동물들도 실제로 달리는 거 보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다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여전히 저는 일본, 미국, 유럽에서 아직 못 가본 도시도 너무 많고 도시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도시에서도 가보고 싶은 구역을 다 못 가본 데가 너무 많고. 그쵸. 다 예. 땅이 이렇게 넓은 거야. 맞아. 그리고 북유럽도 진짜 다시 가고 싶어요. 북유럽의 그러니까 약간 고즈넉함?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 화려하지는 않은데 네. 그 특유의 고즈넉함이 있어서 그게 심신 안정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일조량만 좀 좋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가려면 여름에 가는 게 여름에. 최고예요. 여름은 가면 해가 안 뜨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밤 10시인데 약간 그 살짝 저녁 노을 같은 느낌 있고. 그래서 여름에 예, 여름에 북유럽은 가고 싶다. 그래서 뭐 시골도 가고 싶거든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시골도 가고 싶고 해외 시골도 가고 싶고 그래서 아직 가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맞아요. 아직까지 너무 어렵다. 기본적으로 둘 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행을 얘기를 해봤는데 뭐 당장 곧 비행기를 탈 사람 치고 너무 애처롭게 얘기하기엔 좀 뻘쭘한 그러니까 당장 소재였긴 다음 주에 했는데 가는데. 그래도 여행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좀 설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을 끊는 순간 그러고 또 잊고 한창 살다가 내가 이제 출국장에 딱 도착했을 때 설렘이 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패키지 이번에 갔을 때 진짜 노년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근데 진짜 체력이 좋으세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행 다니시려고 운동하신대요. 그 여행 스케줄에 맞게. 그리고 버스로 막 8시간씩 이동하거든요. 그래도 진짜 지치시지도 않고 진짜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이 좋아야 놀러를 다닐 수 있어요. 내 두 다리로. 맞아요. 이번에 중국에서도 중국은 일단 규모가 너무 커서 그냥 지도를 보고 걷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전까지 유산소 조금이라도 해서 체력 올리고 가야지 그건. 저도 뭐 보다 재미없으면 그냥 딤섬 먹으러 갈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행 얘기를 해봤고요. 여행은 지금도 국내 여행이라도 갈 만한 곳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언니는 당장 부여를 간다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 여러분들도 뭔가 자기의 최고의 여행이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최악의 여행도 있으면 누군가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인스타도 있고 저희 그 평가 그 아이튠즈 이런 거 평가하는 평점에도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리뷰. 네, 최악의 여행 공유 받으면 너무 좀 재밌게 저희가 기회 돼서 읽어드리는 기회도 있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끝.